정석은 다음처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만 이 정의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쓸 거고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좀 빨리 풀자면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래프를 1학기 때 안 했기 때문에 x가 a로 갈 때랑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풀이가 달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굉장히 쉽거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가우스를 쌩까면 됩니다. 가우스를 없는 거 취급해야 돼. 어차피 가우스 내부가 1차가 들어가면 가우스 쳐도 1차 2차가 되면 2차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얘를 그냥 무시하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x가 어떤 숫자가 갈 거 아니야? 그럼 숫자가 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 따져봐야 되는데 적당한 숫자를 대표하면 됩니다. 이 적당한 수라는 게 결국은 극한이라는 건 근방이거든. 그 x가 그 근처 갈 때 y는 어디 근처로 갑니까? 인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다항함수에서는 보통 정수로 가기 때문에 x가 보통 정수로 가지 이상하게 잘 안 간단 말이야. 루트를 잘 안 가지 보통은. 때문에 정수로 가기 때문에 한 0.1쯤 차이 나게 하면 적당히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이란 말이잖아. 그럼 적당인데 단위가 정수라면 0.1쯤으로 가면 적당히 어디로 가는지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 때문에 x가 1 플러스면 한 1.1 0.1쯤 크게, 즉 x가 1.1쯤 가면 가우스는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가우스 한 1.1 넣으면 가우스 1.1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그럼 얘 분자 1로 가지. 분모 어디로 가? 1로 갈 거 아니면 결과 1인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0 플러스야? 그러면 얘가 0 플러스니까 0.1쯤 간다고 생각해. 0.1 넣어 이렇게. 그럼 이거 어디로 가? 1.1이니까 어디로 가?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1로 가겠지? 0 넣으면 1로 가네. 그럼 1, 1이니까 얘도 1로 가는 겁니다. 이해돼? 나 무한대 갈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x가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는 2란 말이야. 즉 일단은 숫자를 대표보는 거야. 무한대를 풀어보는 겁니다. 무한대를 풀어봐서 분모 0이 아니면 그냥 계산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무한대 풀어보면 이거 무한대분의 2거든. 맞아요? 무한대분의 2란 말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2니까 얘는 지금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니까 얘 플러스란 말이야. 그죠? 0으로 가는데 0은 좀 크단 말이야. 이렇게 0보다 좀 크니까 5보다 0보다 좀 큰 값으로 간대. 그럼 5겠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였다면 얘가 0으로 가는데 0 마이너스니까 5에서 좀 작아지니까 4로 가겠지? 이해돼? 얘는 무한대인데 보통 무한대로 가서 무시하면 되는데 얘는 무한대의 느낌보다는 0분의 1을 섞기, 무한대분의 1을 섞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x가 숫자로 갈 때랑 같은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마찬가지. 0 마야. 0 마니까 마이너스 0.1쯤 넣어. 마이너스 0.1쯤 넣으면 되거든. 이렇게. 이거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1.1이니까 얘 마이너스 1로 가겠지. 이렇게. 이거 어디로 가? 이거 그냥 0 넣으면 1 마일로 가네.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겠죠? 틀렸네. 마찬가지 3로 가. 그럼 3로 가면 원래 3좌 다 해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무조건 커질 거거든. 해볼까? 3 불르면 한 3.1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3 마로 가면 2.9쯤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근데 3.1 넣었어. 3.1 넣으면 0.1의 제곱이니까 얘가 0.01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0.01이 가우스니까 0으로 가겠지? 0으로 가네. 마찬가지 2.9쯤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0.1 제곱하면 마찬가지 여기 내부가 0.01이거든. 가우스 내부가. 얘도 0으로 가겠네. 그죠? 제곱이니까 정확히 가면 좌우 해야 되는데 굳이 좌우까지 할 필요 없고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 다 0으로 가네요. 정확하게 해본 거죠. 이렇게.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는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단 말이야. 되게 어려운 일이고 뭐 이 정도를 요구하는 건 좀 옛날 유형이기 때문에 가우스의 정의 정도 외웠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외우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가우스는 숫자로 갈 때는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나 무한대로 이런 거 알고 애초에 가우스 내부에 무한대에 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무시하면 됩니다. 어차피 말했잖아. 무한대의 입장에서는 차수를 비교하는 건데 가우스에 아니 어떠한 다항함수에 가우스 친다고 해서 차 떨어지지 않거든.
같은 차수로 봅니다. 그럼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파워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냥 풀어도 됩니다. 무한대분의 2잖아. 네. 그럼 무한대분의 2니까 무한대분의 2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1이죠?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얘는 0으로 가지. 얘는 0으로 가는데 분모도 플러스. 분모도 플러스잖아. 그럼 0 플러스로 가는 거 맞아?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5 더하기 0 플러스니까 얘는 5 플러스네. 됐어요. 그럼 가우스 내부가 5 플러스니까 결과가 5겠지. 5가 크니까. 얘를 주고 얘를 찾으래. 그럼 항상 습관인데 fx 내부에 이상화가 들어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합성이거든. 이거 다음 fx 안에 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합성된 거예요. 합성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합성함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얘를 바꿔줘야 돼. 즉 항상 fx 내부에 이상화가 들어있으면 항상 t로 치환해줘야 됩니다. 항상. 말 들었거든. 이 상태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 들어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헷갈리고 다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치환해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 x 3 넣으면 t는 0으로 가죠. 3 빼기 3이니까 0으로 갑니다. f 내부를 t로 바꿨어. 이렇게. 나 뭐 해줘야 돼? x를 넘겼으면 x를 t 더하기 3 x 자리에 t 더하기 3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러면 분모 합차로 찢어주면 합차 찢었어. 내가 보니. 근데 내가 주어진 게 x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x에 대한 식을 주고서 t에 대한 분모를 찾으래. 근데 우리가 야 fx가 2x라는 식과 fx가 ft가 2t라는 식이 다를까? 그리고 함수라는 건 관계식 x를 넣으면 2배를 때리겠습니다. t를 넣으면 2배를 때리겠습니다. 관계가 없거든? 근데 다시 이거 뭐 해주면 돼? 다시 t를 x로 바꿔줘야 돼. 다음처럼 얘를 구하란 말과 얘를 구하란 말과 똑같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을 다시 x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t를 x로 취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요식과 요식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 왜냐면 내가 아는 게 뭐니까 x에 대한 식이니까. 내가 아는 건 뭐야? x는 fx 2로 가거든. 지금 얘가 어디로 가? 얘가 2로 가잖아. 일단 기본기는 리미트 뿌려보는 겁니다. 리미트 뿌려봤을 때 발생하면 세트가 없다? 근데 수렴하면 그냥 뿌리면 돼.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는 지금 2로 간다고 되어 있고 0이면 얘는 어디로 가? 3분의 1로 가죠? 그러면 분자에 2 남고 밑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밖에 안 남아요? 라고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f 내부에 이상화가 들어있으면 항상 t1할 생각하고요. t에 대한 어떠한 관계에서 극한을 구하라. x로 변환해줘도 되고 내가 아는 게 x에 대한 식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리미트를 뿌려보는 게 기본입니다. 뿌려야 돼. 더하기 빼기 틀렸잖아 이거. 6이죠 6. 여기가 6이죠.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프리워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극한을 풀 때 굉장히 다양한 계산이 있지만 반대로 쓰잖아. 주어진 조건이 되게 적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가장 쉬운 상황을 생각해도 된다겠죠? 그럼 x분의 fx가 2가 나오는 가장 쉬운 fx 다음 함수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fx가 뭐일 때냐면 2x겠지. 가장 쉬운 상황 2x 집어넣으면 사람이 2니까 이런 상황을 오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면 가장 쉬운 상황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fx 빼기 3 얘는 얼마야? 2 x 빼기 3이니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리미트 x가 3으로 가기 때를 바로 구해도 되겠죠. 인수배까지 될 거니까 나누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얘처럼 fx, x가 1 마로 갈 때 fx가 뭐니? 이게 쉽죠? 1에 대한 정확하니까 어떻게 따라가냐면 1 좌니까 따라가고 있죠? 2로 가네. 이런 게 문제인 건데 거듭 말하자면 fx에 어떠한 친구가 들어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합성함수란 말이야. 합성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 빼기 fx를 만약에 gx로 치환한다면 gx가 1 빼기 x죠. 그러면 이건 함수가 쉬우니까 빠르게 그려주면 이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를 할 때 fgx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야? 합성함수의 극한 운운할 거죠?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내가 합성함수는 원세에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 내가 gx를 생각한다면 gx를 취한해주고 이 g 갖다가 f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1 플러스야. 그럼 gx의 입장에서 얘가 지금 y는 gx인데 1 플러스면 y 어디로 가니? 1 플러스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방향 봐야 되는데 아래쪽에 다가올 때 0 마이너스야. fx 입장에서 0 마야. 0 마니까 0 좌극한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있지. 0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풀이 1 합성함수로서의 풀이란 말이야. 그럼 합성함수의 풀이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걸 그려야 돼.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함수가 이렇게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좀 이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이게 잘 안 가고 그렇다고 이제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한다면 리미트 지금 x가 1 플러스로 가. 그럼 내부를 치환했어. 1 빼기 x를 t로 치환했다. 그럼 t로 치환했다. 그러면 x가 1 플러스로 간단 말이야. 그럼 x가 1 플러스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얘 t일 거 아니야. x가 1 플러스로 가면 t 어디로 가? 이게 t야. 리미트 x 1 플러스 가. 이게 그러면 1 플러스 1보다 좀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에서 1보다 좀 큰 거 빼. 그럼 1 빼기 1.1쯤 빼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0.1이니까 0보다 좀 작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면 0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 얘 t라며. 그럼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t가? 결국은 t가 0 마이너스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지금 내가 뭐 했으니까 1 빼기 x를 t로 취했으니까 치환해서 1 빼기 x가 t니까 정확히 하면 얘가 0 마이너스인 거 확인한 거죠. 이렇게 0 마이너스인 거. 얘가 t란 말이야. t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할 때 1 빼기 x가 t니까 지금 t가 x가 1 플러스로 하면 t는 0 마이너스라고 확인하는 거라고. 확인했어. 그렇기 때문에 t를 취해가지고 t의 방향도 알았어. 일단 확인. 0 마이너스니까 얘가 0으로 가네인 거라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치환을 간단 말이야. 근데 그냥 해. 굳이 거기가 갈 필요가 없다고. 리미트 지금 x가 1 플러스로 간단 말이야. f1 플러스는 1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니? 이 상태로 해버려. 1 플러스로 간다는 건 한 0.1쯤 크니까 x가 어디로 간다? x가 지금 1.1쯤 간다고 넣어버리라고. 그럼 얘가 1.1이잖아. 그럼 이 내부는 어디로 가는 거야? 1에서 1점 뺐으니까 마이너스 0.1로 가는 거지. 그럼 f의 입장에서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0보다 좀 작네. 그럼 0좌란 말이야. 0좌. 맞아? 0좌니까 0좌. 0이라고 바로 철학이 낫지. 굳이 지금 이렇게 굳이 합성함수를 꺼내오던가 굳이 치환을 꺼낼 필요가 없이 바로 하자 이거죠. 결국은 이런 내용이지만 이 관점이 안 되면 이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해야 되겠죠. 합성함수 보면 항상 내가 합성함수는 원색에 그린다고 했죠. 원색에 그리면 지금 이 친구는 뭐 갖다 뭐 가는 거야? 지금 g 갖다 f 가는 거지. 근데 지금 1 플러스야. 이게 연속이든 극한이든 똑같이 합성함수는 원색에 그린다고 했고 f가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그럼 이제 g의 입장에서는 y의 극한이지만 이게 f의 입장에선 x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g 1불 g는 1 플러스로 할 때 어디로 갑니까? 라고 그러면 1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죠. 어디로 가? 1로 가네. 그러면 얘가 합성함수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극한이냐 함수값이냐. 즉 결국은 이게 속함수 이게 겉함수거든. 이게 속함수 겉함수인데 그래서 구분할 건 다음처럼 상수냐 극한이냐 보는 건데 다음처럼 가로선 따라가면 얘는 지금 뭐야? 상수 즉 함수값이야. 상수함수 따라간다면 얘는 함수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끊기냐면 그냥 끊겨요. f의 1, 2라는 소리야. f1로 갑니다 그냥. f1은 어디로 가? 1님이 어디로 가죠? 3
3으로 가죠. 2라고 하는데 2는 극한이야. 빠꾸나 있죠? 1은 3입니다. 그래서 얘는 3. 마찬가지 그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 원색을 그리면 이 친구는 누구 따라가냐면 F 갔다가 G 갑니다. F 갔다가 G를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 마야 F 마이마 그죠? 그럼 어디로 가냐? fx 이잖아. 마이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따라가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는 지금 방향성이 있죠? 다음처럼 어떤 함수 따라간다면 상수 함수가 아니라면 극한 유지란 말이야. 그러면 0으로 가지만 0가 좀 작아서 0 말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가는 거야? 얘는 극한값인 거지. 즉 합성함수를 했을 때 극한이 유지되냐? 즉 근처로 가는 거냐? 혹은 상수 함수로 가는 거냐?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G 입장에서 0 마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따라가고 있죠. 그죠?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함수값이냐 극한값이냐. 결국은 얘가 내부에 있는 게 속함수, 바깥에 있는 게 겉함수인데 그럼 합성함수는 겉함수가 메인이거든. 미안합니다. 속함수가 메인이란 말이야. 속함수가 메인인데 이 속함수가 갔을 때 함수값으로 가냐 일직선 혹은 극한값으로 가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해되시죠? 극한의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한의 성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렴해야 되거든. 성질은 수렴해야만 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만 쓰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성질은 불규칙이야. 그러니까 성질이 뭐냐면 결국 어떤 무언가를 새로 배우면 걔는 어떤 것까지 허용이 되는가 라는 거거든. 네가 게임을 하면 점프가 되냐 이런 거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질을 볼 건데 수학에서 성질은 항상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를 되는가 라는 게 기본 성질이거든. 그 5개 중에서 시그마는 다 됩니다. 미안합니다. 리미트는 5개가 다 돼요. 대신 반드시 수렴해야 돼. 극한, 연속, 미가 전부 다 수렴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수렴, 베타로. 다음처럼 수렴할 때만 쓰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럼 수렴하면 다각의 성질,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리미트가 분배 가능하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fx. 그럼 c가 튀어나옵니다. 상수배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fx가 알파로 가기 때문에 c 곱하기 알파로 가겠지. 다음처럼 핵심이 이런 거야. 핵심은 아까 말했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됩니까? 결국은 성질은 이런 거거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굉장히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리지 않고 내가 주어진 거 fx가 a의 수렴, gx가 a의 수렴, 다음 어떠한 수렴하는 두 개란다면 나머지 수렴하는 친구를 찾고 싶어요?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계산으로서 필요한 극한을 찾고 싶다 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미분에서의 성질은 거의 대부분 증명 안 하거든. 왜냐면 증명이 전부 다 대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쓰는구나가 되게 중요하다. 마찬가지 상수배, 그 다음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리미트가 분배 가능하다. 리미트를 분배하고 싶다. 언제? 수렴한다면. 분배하자 이거야. 리미트. 뿌려버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마찬가지. 뿌렸어. 그럼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근데 이게 더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빼기도 되고요. 곱하기 됩니다. 나누기 되는데 나누기를 따라 쓸 거거든. 왜 나누기를 따라 쓰냐면 일단 나누기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수렴할 때만 되는 거 확인했고요. 보았고, 나누기가 제일 중요하면 정확히 말하면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가 아니라 목이라고 하거든. 정확히 말하면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목이라고 부른다고. 나누기가 아니라. 즉 나누기에 대해서 분배가 되냐라는 말과 목에 대해서 분배가 되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모양상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이런 모양보다는 어떻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안 쓰고 어떠한 분수꼴이 주어진다면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그럼 일단 얘를 뭐 하자? 리미트를 분자랑 분모에 뿌릴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알파분의 베타로 가겠죠. 미안, 베타분의 알파네. 근데 왜 분수가 중요하냐? 분모는 절대 영대할 수 없거든. 즉 분모가 0이면 즉 목만 제한 조건이 걸려요. 항상 우리가 극한 파트에서 언제 수렴하냐 언제 발산하냐 분모가 0인 게 문제거든. 분모 0이면 안 돼. 뭘 바꿔야 된단 말이야. 분모 0이면 기본적으로 발산인데 분모 0으로 가면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해서 해결이 되면 수렴, 해결이 안 되면 발산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리미트를 뿌릴 수 있습니다. 나누기만.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격의 성질은 수렴할 때만 쓰는 거고 수렴한다면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목에 대해서 리미트를 뿌리고 싶다. 근데 목이 되게 중요한 건 나누기의 모양은 분수꼴에 대해서 분모 분자에 리미트를 뿌리고 싶은데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뿌릴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내가 주어진 거 fx가 알파로 수렴, gx가 베타로 수렴 얘를 가지고 즉 두 개 줘야 됩니다. 어떠한 두 개가 수렴함을 알면 그 두 개의 다음처럼 연산으로서 내가 원하는 다른 친구들의 그래프를 찾고 싶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때문에 몇 개를 줘야 돼? 두 개를 줘야 됩니다. 두 개를 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고 싶어요 인 거라고. 저번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책은 다항함수를 보는 거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연속함수를 보는 거거든. 연속함수, 다항함수인데 결국은 연속함수를 보는 건데 연속함수는 항상 다음처럼 안 끊겼기 때문에 항상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은 게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뿐만 아니라 다항, 유리, 무리가 메인인데 무리함수의 점근선만 조심한다면 즉 분모가 0으로 가는 순간만 조심한다면 항상 극한과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연속함수가 주어지면 우리가 극한값 대신 함수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좀 했죠. 그래서 fx가 수렴, 제가 수렴하죠. 그럼 기본기는 fx랑 gx가 x는 1에 수렴한다면 지금 일단 리미트를 뿌려볼 건데 수렴이기 때문에 리미트 뿌릴 수 있다? 그럼 리미트 뿌려버리면 원래 정확히 쓰면 리미트 뿌려버리면 상수의 앞으로 나오고 리미트 fx 플러스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란 말. 그러면 리미트 fx가 3 리미트 fx가 3 gx가 2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다음처럼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정석이지만 어차피 리미트 뿌려버리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3로 간다 알고 있고 얘가 3로 간다 알고 있고 이로 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수렴한다면 보장이 있다면 그냥 리미트 뿌려서 바로 연산을 해보고 싶어요가 기본 기겠지. 그 다음 걸 보면 수렴하지. 그럼 수렴하는 게 두 개 등장한다면 fx 알지? 얘 수렴하거든? 근데 얘 차가 수렴한단 말이야. 봐봐 얘가 지금 2로 가지. 그럼 얘가 8로 가는 거거든. 그럼 gx가 어디로 가야 4가 될까라고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저기 살아가야 되겠지. 이렇게 연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정확하게 가면 사칙 연산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fx가 2로 가니까 4fx는 어디로 가겠어? 리미트 4fx는 당연히 어디로 갈 거냐면 얘가 8로 갈 거거든. 그럼 이 두 개 뭐 하면 돼? 빼는 겁니다. 빼버리면 리미트 x가 0을 할 때 마이너스 gx가 마사로 가는 거니까 결국 이제 gx가 4로 가는 거거든. 원래는 정석은 직면으로 가자면 어떠한 두 개가 수렴한다. 상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처럼 수렴한다. 그럼 수렴한 입장에서 상수의 덧셈 뺄셈
통해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군대 때려서 얘가 수렴해. 그럼 당연히 얘를 수렴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수렴,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거지. 엄밀하게는 안 되지만, 엄밀하게는 증명해보는 게 맞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GX가 어디로 간다? GX가 사로 가는 걸 찾아내야 되고, 사로 간다면 다음처럼 분수꼴에 대해서 뿌릴 수 있는가? 리미트에 뿌렸을 때 분모만 0으로 안 가면 되거든. 리미트 뿌리면 얘가 어디로 가? 2, 얘가 4, 얘가 2, 얘가 4. 0으로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6 빼기 4분의 4 플러스 12로 갑니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거지.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x분의 fx가 1로 수렴한다. 얘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아는 게 f분의 fx가 1로 간단 말이야. 얘가 뭐 어디로 가니? 그러면 내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내가 아는 게 x분의 fx만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내가 수렴하는 게 등장했지. 그런 다음에 뿌려보는 거예요. 뿌려보면 x분의 fx가 지금 1로 가기 때문에 1 넣어주면 분모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아 수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얼마야? 2분의 1인가? 근데 마찬가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봐봐. 근데 봐봐. 이거는 좀 후순이긴 한데 x분의 fx가 1이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가장 쉬운 fx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얘가 된 다음에 얘를 가는 겁니다. 뭐가 되면 돼? x면 되는 거 아니야? fx가 x면 되지. fx가 x면 집어넣으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x라고 해놓고 집어넣으면 수렴하겠지? 근데 이건 후순위야 이거야. 선순위 얘를 할 수 있을 때 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지. 얘는 기본 문제 풀 때나 쓰는 겁니다. 기본 연산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오케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갑니다. 항상 무한대로 가는 건 쓸데기가 없다? 무한대로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부정형인 무한대 곱하기 0꼴 배운다면 무한대로 가면 묶어내기의 방법을 써도 되지만 아직 안 했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건 이 자체는 쓸데기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뒤집어야 됩니다. fx가 무한대로 간다면 걔 역수 f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는 거거든.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대로 어디다 써먹을 거냐? 프리1 뭐 하자? 뒤집자. 무한대가 뭐 하면 f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다. 즉 수렴하는 값을 찾아야 돼. 수렴하고 수렴하지? 그럼 내가 수렴하는 거 두 개 찾은 거거든? 그럼 수렴하는 거 두 개 알면 걔의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써 새로운 내가 무언가 필요한 걸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구하고 싶은 모양이나 비교해보면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이 두 개를 곱해야 양변을 곱해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좌변을 각각 곱하면 리미트 어떻게 해? xl로 갈 때 x를 곱해버리면 3-fx는 gx지. 0, 2니까 0이라 간단 말이야. 여러분 가는데 마찬가지 지금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전체가 수렴하죠? 3은 3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바로 얘는 얘는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바로 써야 됩니다. 증명해보자면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니까 사칙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증명 방법이지만 항상 숫자 빼기 더하기 어떠한 극한이 나온다면 수렴한다면 숫자 항상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수렴해야 되고 수렴한다면 리미트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3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야 0이 나옵니까? 당연히 3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뭐로 되는 거냐면 x1로 갈 때 fx분의 gx가 3으로 가는 걸 우리가 결국은 찾았다는 거지. 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무한대로 가는 거의 쓰임새는 뭐 하는 거다? 역수가 0으로 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fx분의 gx가 3으로 가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를 뭘 바꿔야 돼? 내가 아는 건 뭐니까? fx분의 gx니까 뭐 하면 돼? 얘를 전체를 fx로 나누는 거지. fx로 나눠주면 f분의 g 1 빼기 2 f분의 g. 그러면 f분의 gx가 리미트를 뿌려버리면 리미트 다 뿌릴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는 수렴하니까 수렴하니까 다 뿌려버리면 얘가 3으로 가니까 리미트를 뿌렸을 때
바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다 쓰고 있습니다. 무한 들어갈 때는 역수가 0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 수렴하는 걸 두 개를 알아야 사치 현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했어? 모양상 곱했지. 그래서 내가 얘를 얻어낸 겁니다. 얘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 전 문제랑 비교하면 얘를 주냐 안 주냐 그 차이인 거지. 원래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얘를 무한대로 묶어내야 되거든. 지금 f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알아. 어떠한 리미트 줬어. 그럼 얘를 그 무한대로 가는 걸 묶어내야 돼요.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 꼬라지를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fx가 무한대로 가면 얘를 fx 이렇게 묶어주면 3 빼기 f분의 gx밖에 안 남겠지. 얘가 뭐야? 얘가 2야. 근데 얘는 지금 아이디어거든. 아이디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인데 아직 부정형을 아직 아니기 때문에 부정형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묶어내면 얘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거야.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곱한 결과가 지금 수렴하거든.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수렴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무한대에 어떠한 수 0 세 가지거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 곱하기 수도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 곱하기 0은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0밖에 못 간다 이거야. 0 외에는 좀 더 발산이야. 정확히 하려면 그 다음 나온 부정형, 무한대 곱하기 0이 부정형이거든. 부정형 결정되지 않았다. 즉 무한대 곱하기 0이 항상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음 상에서 수렴하니까 될 수 있는 거 밖에 없는 거야? 0밖에 없는 거지. 나오면 다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역수를 사용하든가 다음처럼 묶어내는 거야. 가장 영향력이 큰 가장 큰 차수를 묶어내는 거란 말이야. 이 아이디어. 그럼 이제 얘는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역수로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 풀고 이렇게 푸는 아이디어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마찬가지 얘가 0으로 수렴이 되니까 3 빼기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얘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바로 리미트 x 1로 갈 때 fx분의 gx가 4분의 값을 확인했으니까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게 풀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하고 있는데 성질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우리가 뭐냐면 합답형이거든. 참고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 합답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봐봐. 참은 거의 대부분 증명이야. 증명이라는 건 내가 아는 것 같다가 노는 거거든. 내가 알고 있는 정의, 내가 알고 있는 성질, 걔 갖다가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극하의 성질은 수렴할 때밖에 없어. 수렴할 때 무언가에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발산하면 불규칙이야. 증명이 안 돼. 발산한다는 말 나오면 일단 거짓이라고 봐도 돼.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물론 이제 대우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발산이라는 말 나오면 수렴하지 않으면 거짓은 안 될 거라. 부정의 그 뒤에 부정형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참을 보이는 건 증명이고 거짓을 보이는 건 그럼 증명이 안 되면 무조건 거짓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보통 거짓은 주로 뭘 보는 거냐면 발레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히 찍어풀 거면 증명 되냐? 증명 안 되면 참, 증명 안 되면 거짓인 건데 2차적으로 확인할 때 거짓은 거의 대부분 발레는 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기억 fx랑 gx가 존재된다. 뭔 소리야? 발산이지. 수렴하지 않는 거야. 안 수렴하면 합도 안 수렴한대. 그럼 일단 봐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뒤에 확신이 있으면 안 돼. 왜 수렴 안 하면 문제가 생기냐면 수렴 안 하면 불규칙이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거짓이야. 얘는 알 수 없음이야. 알 수 없음. fx랑 gx가 수렴하지 않으면 합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리면 정확하게는 뭐 해야 돼? 발레를 찾는 연습을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한 80%는 맞긴 한데 항상 거짓은 발레로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레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둘 다
뭐 A에서 모두 극한이 없는데 합은 있는 걸 만들어 주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거든. 가장 기본적인 발레니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컷 나요. 얘가 판별기 같은 거, 판별기. 1 마일 이게 fx. 지금 0에서 불연속이죠. 마찬가지 얘는 1 마일 얘가 gx. 이거 x는 0에서 불연속,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둘 다 불연속이란 말이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x는 0에서 불연속. 미안, 그냥 없지. 얘도 없어요. 둘 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어긋나면 내가 없다고 했잖아.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없는데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될까? 더하면 어떤 모양 나와? fx 더하기 gx는 어떤 모양 나와? 더해버리면 얘는 마일이고 1이기 때문에 0 나오거든? 1이고 마일이 0 나온단 말이야. 그럼 더하면 얘는 0 나와요. 내가 애초에 0은 빵꾸 됐기 때문에 0 빵꾸 나요. 빵꾸. 색칠할까? 여기를 굳이 색칠하면 여기 색칠. 색칠.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fx 더하기 gx입니다. 얘는 뭐해? x형에서 극한 존재하죠.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가장 대표적인 발레, 가장 잘 나온 발레입니다. 음수에서 마이너스 1, 양수에 플러스 1, 뒤집어서 음수에서 1, 양수에 마이너스 1. 더하면 수렴하죠. 가장 잘 나온 발레. 2번 보면 합과 차가 수렴한대.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사치연산 좀 더 수렴하거든?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합, 차야. 이 두 개 더해버리면 뭐 나와? 이거 증명이야. 이거 증명. 니은 증명이라고.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지금 얘도 얘가 알파, 얘가 베타면 이 상태로 수렴수렴하니까 뭐 할 수 있어? 수렴수렴하면 사치연산 더할 수 있어. 그럼 더하면 이 fx가 알파 더하기 베타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fx는 합의 반띵으로 수렴한다고 증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면 증명이 된다면 참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참은 다음처럼 증명하는 거고요. 거짓은 다음처럼 발레를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수렴한데 gx를 수렴하니 잘 봐야 돼. 수렴할 땐 사치연산이 가능한데 단 나누기만 조심해야 된다겠죠. 수렴해. 증명해보자. 그럼 뭐 하면 돼? 이 두 개를 뭐 해야 얘가 나올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fx 곱하기 gx가 알파로 간대. fx가 베타로 간대. 그럼 이 두 개 뭐 해야 돼? 이 두 개 나눠야지. 나눠야 뭐 나와? 내가 원하는 fx가 gx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나누기 항상 뭘 조심한다고 했어? 나누기는 0.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 없어? 없지. 틀렸습니다. 즉 얘가 참이 되려면 뭐가 붙으면 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해요. 리미트 x가 0할 때 fx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있으면 참입니다. 이게 붙으면 참. 즉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냐 없냐. 없으면 참. 미안.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이에요. 나누기만 주의하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짓은 발산하면 불식하다. 발레를 보자. 수렴하면 사치현상을 볼 건데 나누기만 조심하자.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을 거짓이다. 이제 거짓이. 이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 있음 참. 가장 중요한 문제 두 번째. 이 두 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어떠한 함수를 주고 누가 움직여? y는 t한 어떤 함수가 움직인단 말이야. t에 따라 움직인다고. 움직였을 때 다음 이 두 개의 교점 개수를 ft라는 새로운 함수. 다음처럼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거 얘 그래프 개형도 요구한다.
근데 정말 잘 나오거든. 이게 몇 년째 유행을 타는지 모르겠어. 유행이란 말이야. 그럴 때 다음 극한들과 함수값을 찾아보세요 란 말이야. 이게 그래야 돼. y는 절대값 x 제곱 빼기 4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어? 지금 원래는 뭐야? 원래는 절대값이 없으면 R을 부르고 인차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저거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2 마이너스에 저거 올라가갖고 이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럴 거란 말이야. 이게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야. 이럴 때 어떠한 y는 t라는 어떠한 가로등이 움직인단 말이야. 다음처럼 움직였을 때 다음 교점의 개수가 뭐니?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다음 함수를 그리라고 치면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t의 범위에 따라서 다 그려봐야지만 일단 내가 원하는 것만 해보자면 이런 문제는 얘가 쉽기 때문에 이런 걸 주었지만 원래는 뭐 하는 거냐면 특수한 지점, 즉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 지점만 보는 거야 일단은. 그럼 지금 이런 데 있으면 2개, 여기 있으면 몇 개야? 여기 있으면 3개, 여기 4개, 2개 빵개잖아. 그러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게 얘일 때거든. 즉 t가 4일 때 그때 교점이 몇 개야? 3개거든. 그럼 얘를 기반으로 얘 근처를 비교하는 게 얘랑 얘거든. t가 4가 좀 작대. 그럼 t가 4일 때 얘가 t가 4일 때거든. t가 4일 때는 교점이 3개니까 얘는 함수값이란 말이야. 근데 뭐래? 얘는 뭐일 때야? 다음처럼 얘는 t가 4 마이너스 즉 4보다 조금 작을 때 말하는 거라고. t가 4보다 좀 작을 때 다가올 때 그때 교점 개수 몇 개야? 그때 ft는 뭐야? 몇 개야? 4개죠 이렇게? 근데 위에 있어. 다음처럼 t가 4뿔 4보다 좀 큰 쪽에 다가온다. 이쯤 있겠죠? 이쯤 있겠지? 이때는 ft는 어디로 가? ft는 어디로 가죠? 얘는 지금 2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가 4일 때를 기반으로 t가 4일 때만 찾아보는 건데 t가 4일 때는 교점 4개 얘는 4개네. 미안합니다. 3개. 그 다음에 t가 4보다 좀 작은 쪽이라면 t가 4일 때 여기니까 좀 밑에 있겠지. 4가 좀 작으니까. 그럼 그때 교점 몇 개야? 4개. 좀 크면 2개. 그래서 다음처럼 내가 원하는 걸 찾았지만 정확하게는 ft의 방정식과 ft의 그래프까지 찾는다. 얘는 지금 가장 중요한 바뀐 지점만 찾아보는 거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 기본 문제니까. 근데 실제로는 한 발짝 나가서 ft의 그래프까지 요구합니다. t가 이런 데 있어. t가 음수일 때 말하는 거거든. t가 음수, t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 개수 몇 개야? 0개야. 그죠? 0개에다가 언제 처음 2개로 바뀌냐면 t가 0일 때 2개거든. t가 0일 때 2개입니다. t가 음수인 범위에서 0개, t가 0일 때 2개, 여기 있으면 4개거든. 즉 t가 4가 될 때까지 0부터 4까지는 여기 4개 있으면 중학생 말하는 거거든. 4개야. 근데 t가 4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거고 t가 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2개로 바뀌겠지. 다음처럼 경계선이 4일 때랑 0일 때거든. 그럼 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속 ft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다음처럼 ft에 대한 함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구할 거거든. 그럼 잘리는 게 0일 때랑 4일 때거든. (0일) 때랑 지금 4일 때랑 0일 때랑 4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t가 0과 작으면 0이야. 0 빵꾸 0이 되는 순간 2 0부터 4까지 4 빵꾸 t가 4일 때 3 그 다음에 4보다 크면 2개 2 빵꾸 다음 그래프까지 요구하고 이게 yft인데 이거 다음에 그 다음 거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풀면 00, 30, 03, 33이 있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다음 유리함수
K가 1이고 점선이 Y는 A, A는 A, X는 A인 어떠한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의 둘레랑 다음 정사각형의 둘레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FA야. 이럴 때 다음 찾지. 이게 뭔 소리냐면 다음 유리함수는 Y는 A랑 X는 A를 점근선으로 가죠. 그리고 K가 1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라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움직일 건데 얘랑 얘랑의 교점은 몇 개예요? 교점 함수를 FA라고 한다면 1 플러스랑 4만 찾으래. 그럼 1이랑 4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소리거든. 또 A가 뭐랑 뭐일 때 특수한 상황인가? 라고 하면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A 양수인데 A가 0이라고 해보자. A가 0이면 지금 축이 점근선이 A가 0이면 X축, Y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K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게 A야, 0일 때야.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돼? 이게 X는 A, Y는 A니까 여기서 A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얘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 돼? 다음처럼 커질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야. 이런 지금 A가 0일 때는 2개지. A가 양수. 좀 커지면 이때부터거든. 양수일 때부터. 2개야. 2개라고. 그럼 언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까라 생각할 건데, 봐봐. 지금 A가 1불 4바 찾으라는데, 봐봐. 갔어. 그럼 이제 언제가 특수한 상황이 올 거냐면, 오른쪽 이 구석탱이에 걸리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왼쪽이 구석탱이 걸리는 순간이랑 오른쪽이 구석탱이 걸리는 순간 이게 특수한 상황일 거거든. 더 가서 쭉 가서 마찬가지 얘가 또 이제 요 양끝이 3, 0, 0, 3에 걸리는 순간 걸리겠지? 갈까 이렇게 맞아요? 쭉 가다가 또 가면 이제 또 걸리겠지. 구석탱이. 이런 걸리는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 순간 위를 보는 거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안 물어봐. 너무 어렵잖아. 이 FA라는 함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상황만 보여보는 거라고. 그럼 지금 1불과 3 아니까 일단 뭐 해봐야 돼? A가 1일 때부터 해보는 겁니다. A가 1이면 여기 1 여기 이렇게 있대. 1, 1이야. 그쵸? 그러면 1, 1이면 여기에 지금 0,0이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봐야 되겠네. 이렇게 1, 1인 상황, 즉 A가 1이면 함수가 Y는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1인데 여기 걸리냐고. 0 넣으면 0 나오냐고. 0 넣으면 0 나와? 그럼 딱 걸리지. 얘 걸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지금 A가 1이면 다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A가 1이면 F1은 얼마냐면 교체 몇 개야? 3개네. 이랬을 때 얘가 뭐냐고. 1불. 즉 얘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교점 2개, 여기 교점 2개, 4개겠지. 즉 1불일 때는 4개 확인했어. 이렇게 특수한 상황, 딱 걸리는 상황 근처 보는 거란 말이야. A가 1일 때 확인했고, 왜냐면 정확하게 지금 FA를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3 하니까 A가 4일 때도 해봐야 돼. A가 4일 때 어떻게 될까? A가 4면 뭐 이쯤 있겠지. 딱 걸려있어. 마찬가지로 걸릴까 안 걸릴까? 이거 걸릴 거거든. A가 4일 때. 딱 걸릴 거거든. 왜냐면 지금 3일 때도 1, 1이면 걸렸기 때문에 4일 때도 3, 3 걸릴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걸릴 거야. 이게 A가 4일 거야. 맞아요? 그럼 3 하니까 얘가 좀 작대. 좀 작으니까 좀 작으면 이렇게 더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오면 2개네. A가 4일 때는 딱 2개야. A가 4일 때는 미안합니다. A가 4일 때 1개란 말이야. A가 4일 때는 1개인데 A가 3차 작으면 좀 더 뒤로 밀릴 거라고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면 교재 두 개로 바뀌니까 2야. 이런 식으로 다 찾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다 찾는 게 아니라 특수한 순간 A가 1일 때, A가 4일 때 그려놓고 걔에서 좀 더 움직이면 교재 몇 개 나올까를 추정하는 거라고. 부정형 총 4개 있거든. 부정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부정이란 말이야.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꼬라지를 바꿔서 식 조절하게 해서 정해지지 않는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야. 그럼 부정형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대입합니다. 기본적으로 극한을 수를 대입을 해서 극한을 때려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꼴인지 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확인해서 부정형인가? 땡큐! 부정형이구만. 그러면 부정형 4개 있거든? 부정형일 수도 있고 부정형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부정형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야. 부정형이 아니면 직관으로 보든가 무한대분의 1, 0분의 1이잖아? 직관으로 보든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든가 아니면 성질을 사용하든가 해야 돼요. 부정형 4개 있거든? 0분의 0꼴, 음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습니다. 총 4가지 꼴이 있는데 각각의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형은 참 4개의 꼴인 거 꼴 파악해서 식 조작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0분의 0꼴인데 결국은 지금 엑셀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얘는 0의 개수를 카운팅한다 라고 생각이 좋거든. 지금 0분의 0꼴인데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즉 엑셀로 가면 x 빼기 1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발산하죠? 그럼 걔를 지워야 된단 말이야. x 빼기 1이 분자에도 있어야 지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1, 분자가 1로 간다면 즉 분모가 1로 간다면 얘가 분명히 수렴할 거 아니야? 발산하는 거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x 빼기 1이 있으면 분자에도 반드시 x 빼기 1이 있어야 된다고. 정확히 말하면 얘를 0인자라고 부른다. x가 1로 가. 분모에는 0 나오지. 0으로 갈 거 아니야? x 빼기 1이 0인자인 거라고. 그럼 분자에도 있어야 돼. 인수분해가 되었죠? 그럼 지워지지? 즉 얘는 지금 0으로 가는 0인자가 분모에도 1개, 분자에도 1개이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0인자가 사라지면서 수렴하는 거거든. 그냥 발산하는 거 안 나올 거니까. 즉 0인자의 정확히 말하면 수렴 발산을 판단할 거면 0인자의 개수를 파악하는 건데 분모, 분자의 0인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지워지면 0이 아닌 쪽으로 수렴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는 지금 1개인 거고 0인자의 개수가 이럴 수도 있거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면 x가 1로 가면 0인자가 x 빼기 1인데 분모에 1개, 분자에 2개 있는 거야. 그럼 지워져도 분자가 남지. 그럼 1이면 0 나오지. 근데 가끔 분자가 0으로 가서 답이 0 나오면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모가 0이 아니라 분자에 0 나오는 건 잘 한 거거든. 분자가 0이 나온다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즉 지금 얘는 0인자가 분모 1개, 분자 2개이기 때문에 0으로 가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게 뭐냐면 언제 발산하냐면 이렇게 0인자가 분모가 더 많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1개를 지우더라도 분모가 남지. 1이면 얘는 뭐 나와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0인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수렴하면 구하세요. 이거 수렴하겠지. 발산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x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x가 0으로 가면 0인자가 x야. 그러면 얘를 이쁘게 뭘 만들어서 분자에도 x를 만들어야 지워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0인자가 x네. 그럼 이쁘게 해서 분자도 x를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0분의 0꼴은 어떻게 모양 바꿀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다항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0인자를 찾아내는 거고요. 루트는 유의화를 통해서 0인자를 찾아서 다 버려주면 됩니다. x에 0으로 가면
x의 0인자인데 분모를 뭐해서? 유리화해서 뭘 찾아야 돼? 0인자 x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분자를 유리화해버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니까 x 남죠? 찾았지? 0인자 x 만들어냈습니다. x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더하기 1 이러면 지워서 0인자를 갖다 버려야, 즉 분모를 0을 만드는 0인자를 분자에 만들어내서 갖다 버려줘야 0 넣으면 수렴하지. 이런 관점이라고. 즉 0분의 0꼴은 분모를 열어가면 수렴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수렴을 바꿔줘야 되는데 결국 0인자가 분모에 있으면 모양을 이쁘게 바꿔서 분자에 만들어줘서 갖다 버려서 우리가 수렴을 만들고 싶다. 그럼 갖다 버리는 식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방식은 인수분해, 루트는 유리화하는 게 기본적인 식 조작이라고. 마찬가지로 해도 분모 1, 0, 분자 1은 0 바꿔 말하면 x 빼기 1, x가 x 빼기 1이 0인자이기 때문에 분모를 이쁘게 해서 0인자를 만들어줘서 지우면 되겠지. 2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우리가 리미트를 분배해봤더니, 리미트 대입해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는 걸,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항함수 계열 가지고 놀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수 비교하는 거거든. 차수가 영어로 박현환이 좋아하는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비교하는 건데 차수가 큰 놈 따라가는 거거든. 차수가 저번에 말했지만 차수 약간 치면 이길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x제곱 플러스 10 뭐 x제곱 더하기 뭐 100 x 뭐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뭐가 어딘 간에,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연산되려면 차수비를 했을 때 차수가 큰 놈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x제곱 빼기 10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다음처럼 이제 차수가 큰 놈 따라갈 거기 때문에 갖다 버려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나중에 갖는 거고, 일단은 다음을 봤을 때 차수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크지. 그럼 분자에 따라간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모를 따라가요. 왜냐면 x제곱과 x제곱을 비교하면 100만 넣어도 100의 x제곱은 10만인데 100의 제곱은 1000밖에 안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만이네. 이길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막 100억 1000억을 넣을 거기 때문에 차수가 2분의 1이라고 차이 나면 이길 수 없다고.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수 비교하는 건데 다음처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커져버리면 분자 따라가는 건데 그럼 얘는 무한대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언제만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을 때만 해볼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것만 좀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2차야. 이런 건 연산해봐야 돼요. 다음처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 부정형이라고 했잖아. 부정형.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분자가 크면 정해진 거야. 발상. 무한대로 갈 겁니다. 분자에 따라 갈 거거든. 근데 똑같은 연산해봐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두 개 있다. 풀이가 두 개 있는데 풀이 1은 가장 높은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자요.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누기야. 그 때문에 얘를 가장 높은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면 2차가 제일 크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2차로 x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수렴할 거거든.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준다면 2 빼기 x분의 10 x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100입니다. 이렇다면 리미트 수렴하면 리미트 분모 분자 다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뿌려버리면 무한대분의 1 0 무한대분의 1 0 무한대분의 1 0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밖에 안 남으면 1은 얘밖에 안 남아요. 얘가 서술형 풀이거든. 서술형 풀이는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누는 거야. 근데 나누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남는 거 보자면 최고창의 개수밖에 안 남는 거거든 결국은. 결국 프리2를 보자면 프리2는 결국은 가장 높은 차수만 남는 거야. 가장 차수가 높은 그만 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재. 그러면 분모 보면 2차, 1차 의미 없어. 2차야 1차 상수 의미 없어. 다 치운다. 다 갖다 버려버리면 x제곱분의 2x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 x 나눠지면 2밖에 안 남아. 근데 이 결과를 읽어준다면 결국은 뭐만 남는 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는다. 그래서 기본 연산은 2번으로 가고요. 서술형은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내가 쓸 거야. 미수 많이 낑기면 프리1 가야 되고 시험 문제는 프리2, 연산은 프리2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마무리 지으면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버리면 분모 따라가서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그냥 다음처럼 이렇게 분모의 차수가 더 커져버리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라서 얘는 0이야.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자 따라가니까 무한대 최고차항에서 양수란 말이죠. 근데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그때만 부정형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에서 나누든가 혹은 최고차만 남는다고 치면 1분의 2 연산해줘야 되고 분모 따라가면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즉 분자의 차수가 더 크지 않으면 나머지는 수렴하는 게 맞긴 하지만 수렴이죠. 수렴하는 게 맞긴 하지만 다음처럼 차수 비교를 통해서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 결정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연산이라고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차수 비교 볼 건데 어차피 남는 건 뭐라고? 차수가 똑같다면 분모랑 분자의 최고차에 계속 남을 거다. 잘 봐야 되는데 지금 2차의 루트면 1차야 1차. 루트는 2분의 1차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결국은 최고차 둘 다 1차니까 분모 1 남고 3 남는 거라. 조심할 건 항상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치환해서 x를 플러스로 무한대로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제거 좋은 방법은 x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꾼 다음에 x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돼. 모든 x의 f로 바뀌면 x도 플러스 무한대로 바뀔 거란 말이야. 결국 이제 x를 마이너스로 치환한 건데 한 번에 가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그냥 x제곱 t 안 가고 그냥 x로 가자고 이렇게. 보 바뀌었지? 보 바뀌었어. 보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면 차수 비교했을 때 1차 얘가 마이너스는 부정형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란 말이야. 얘는 결정되었죠? 플러스 해야 돼. 1차인데 마이너스면 부정형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 확인해주고 결국은 1차면 이거 최고차 때문에 남는 거 2 분모 2 분자 1 밖에 안 남아요 라고 문제를 마무리 수 있다 이거지.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부정형인데 봐봐. 다음 쪽으로 잘 봐. 해석을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잘 봐. 첫 번째 해석 3차, 2차, 1, 3차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일단 기본 차수 비교하는 건데 누가 차수가 제일 커? 3차 크지?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지우면 됩니다. 얘는 무한대의 세제곱이야. 뭐 들어가? 무한대로 가겠지. 이해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형. 결정이 안 돼 있어. 언제? 차수가 같을 때. 차수가 다르면 제일 큰 놈 무조건 따라갈 거야. 얘는 왜 부정형이냐면 루트의 2차니까 1차거든? 얘는 1차야. 1차 빼기 1차는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야. 뭐가 나올지 몰라. 이런 게 부정형이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모양을 바꿔줘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는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을 바꾸는 거라고. 차수가 똑같은 차가 나온다면 모양 바꿔줘야 돼. 앞에 게 크거나 뒤에 게 크면 앞에 게 차수가 크면 앞에 게 따라갈 거고 뒤에 게 차수가 크면 뒤에 게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유리해주면 리미트 분자의 유리화를 해준다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분자의 5x만 남을 거고 분모는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x니까 뭘 바꿔주나니까 뭐 나왔어? 프리2인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뭘 바뀌었지?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결정 1차니까 결국은 최고차의 개수 얘 루트 1 얘밖에 안 남는다고. 그럼 정확하게 풀면 얘는 정확한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 분자를 헷갈린다면 분모 분자를 가장 큰 차수로 나눠보고 괜찮다고. 가장 큰 차수인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준다면 x 루트 안에 x 들어가면 x 제곱이니까 1 플러스 x분의 5 1 다음처럼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준다면 분자에는 5밖에 안 남을 거고 왜냐면 얘만 0으로 갈 거거든.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럼 남는 게 1, 0, 1, 5니까 결국은 최고차의 개수밖에 안 남는 결과인 거지. 헷갈리면 해보면 됩니다.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인데 봐봐. 얘를 모양을 바꾸면 얘는 식 조작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되거든. 0분의 0꼴이구나. 미안합니다. 0분의 0꼴이 변형이 됩니다. 0분의 0꼴이나 뭐 이런 꼴로 변형이 돼. 얘나 이거 변형이 돼. 그래서 얘 시조를 하면 뭐 이런 걸 바꿀 거란 말이야. 얘는 이제 0분의 0꼴이고 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건데 항상 이제 모양상 다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숫자를 넣어보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면 식 조작을 통해서 내가 아는 모양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음 거하기로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그러면 x에 빵 넣어보는 겁니다. 빵 넣으면 빵분의 1이니까 얘 무한대 빵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야. 즉 무한대 곱하기 0도 부정형이란 말이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 비교하면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거든. 그럼 얘가 0으로 가. 마찬가지로 이런 거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꼴들은 이제 식조작을 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항식은 뭐 해야 돼? 다항식 이제까지 뭐 해왔어? 인수분해 해왔지. 다항식이면 인수분해 하는 거고 루트는 뭐 했어? 루트는 유리화 하는 거고 분수는 뭐 했어? 약분통분했지.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이런 걸로 내가 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분수니까 통분해버리면 뭐 나오니? x 더하기 2분의 2 x 더하기 2분의 2니까 x 더하기 2분의 얼마야? 마x만 남나? 그럼 이제 x가 0 즉 분모가 0 이 0인자가 x인데 0대의 문제인데 통분해버리면 0인자 생겼지 분자에? 그럼 지워지고 0인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0 넣으면 2분의 마일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 때려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갔어. 그럼 수렴하려면 당연히 얘는 0으로 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때려보니까 의미 없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 루트 2분의 1차분의 2분의 1차 그러면 분모는 루트 4 분자는 루트 1 그럼 얘가 2분의 1로 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전체 0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모양 바꿔줘야 되는데 동시에 하는 거라고. 동시에. 그럼 모양 바꿔주면 어떻게 돼? 뒤에 있는 거 통분해주면 어떻게 될까? x는 그대로 있고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 2 루트 4x 플러스 3 분해 어떻게 돼? 루트 4x 플러스 3 마이너스 2 루트 x 이렇게? 얘를 유리해줘야 되겠지? 걔 안 틀어져? 그럼 유리해주면 얘 부호 바꿔서 분모 분재 곱해주는 거야.
얘가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 얘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 얘 1차 루트 1차 빼기 루트 1차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거 결정이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는 거. 어떻게 바꾸면 분자 뭐 나와 이거. 앞에 거 저거 빼기 뒤에 거 저거 뭐 나와. 3 남아? 3x x 이게 3 남거든. 분자 유리하면 3 나와. 앞에 거 제곱 4x 플러스 3 빼기 4x니까 3 남지? x이 3x겠지? 분모가 2 루트 4x 플러스 3 곱하기 어떻게 돼? 루트 4x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x거든. 그러면 분모 플러스죠? 분배하면 1차, 분배하면 1차거든.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1차, 1차야. 분모 1차, 분자 1차, 무한대 분배,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그럼 분모 분배해주면 분모를 분배해줘야 잘 보이겠지? 어차피 최고 차이가 계속 안 나는 것 때문에 이 상태로 풀어야지만 분모 분배해주면 이렇게 분배하면 뭐 나와? 2 곱하기 4x 플러스 3이겠지? 이렇게 분배해주면 뭐 남아? 4 루트 x 넣어버립시다. 4x 플러스 3x 이렇게 이쁘게 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차 플러스니까 결정되었어. 결국 뭐밖에 안 남았다? 최고차항에 개수밖에 안 남은 건데 분자는 3밖에 안 남을 거고 조심해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수 뭐가 최고차항의 개수인 거야? 8이야 얘는 얘가 루트 4거든. 얘는 의미 없고 1차니까 얘는 루트 1차니까 2차 1차 얘는 튀어나오면 2 남아. 4에서가 8이지. 다음밖에 안 남겠지.